나와 나.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본가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순전한 충동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 전주 중반에 거대한 저기압이 수도권 일대를 통과해서 5월 초순인데 태풍이라도 닥친 듯한 날씨가 됐던 터라 낡은 목조 2층집 어디가 부서지지는 않았는지 조금 걱정이었다고 할까. 엄마 일주기도 지나고 엄마와 함께 살던 오빠 가족도 떠났으니까 이제 빈집이다. 혹시 유리창이 깨졌거나 비가 새했다 해도 큰일은 없다. 어차피 조만간 허물어서 택지를 팔아버릴 예정이고 그와 관련한 일처리는 전부 오빠한테 맡겼는데 매사 빈틈없는 사람이니까 잘 해줄 것이다. 본가는 도쿄 23구 북쪽 끝에 있다. 지금 나는 야마노테선의 타원형 노선도 동쪽에 있는 동네에 대규모 임대 맨션에 살고 있다. 방 하나와 거실 그리고 부엌. 카나리아 한 마리와 동거 중. 카나리아는 피피네라라는 이름의 노란색 귀염둥이다. 지금 집에서 본가까지는 편도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직선거리로는 그리 멀지 않은데 두 지점을 똑바로 잇는 지상철도 지하철도 없는 탓에 구불구불 돌아서 가야 한다. 하지만 휴일이니까 어차피 한가하겠다. 날씨는 좋겠다. 월급도 나온 직후겠다. 원래 전철 타고 좀 멀리 나들이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리 고생은 아니다. 우선 세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과 모이를 듬뿍 넣어 주었다. 그런 다음 외출용 범퍼 배낭에 소지품을 챙겨놓고 나갈 준비를 시작한다. 움직이기 쉽고 캐주얼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옷을 입는다. 부모님 불단 앞에서 종을 칭 울리고 리넨 소재 쇼트 부츠를 신고 출발. 역까지 슬슬 걸어가도 되지만 마침 버스가 와서 올라탔다. 대로변에 늘어선 벚나무에 초록 잎사귀가 눈부시다. 버스 좌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낸다. 본가에서 가기 편한 맛있는 점심을 먹을 만한 가게를 검색한다. 돌아오는 길에 쇼핑할 물건도 메모했다. 세탁조 청소용 세제가 떨어졌고 피피네라 사료도 미리미리 구입해 두어야 한다. 점심을 제대로 먹으면 저녁은 오차즈케 따위로 때워도 그만이다. 혼자 사는 생활은 참으로 마음 편한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전문학교를 졸업해 비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교 추천으로 취직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세상을 떠났다. 뇌경색이었다. 일벌 같은 회사원이었으니까 거의 과로사였지 싶다. 오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그 후에는 엄마와 둘이 살았고 나중에 결혼을 생각할 상대가 생기면서 본가를 나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내가 23, 그 사람이 25. 직장 선배 소개로 사귀기 시작해서 곧바로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동거를 해보니 1년도 가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 흔한 말로 성격 차이였을 테지만 제일 싫었던 것은 그의 낭비벽과 돈 빌리는 습관이다. 절약이나 저축 같은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좀 빌려줘봐 하고 걸핏하면 내게도 손을 벌렸고 친구와 동료한테도 나 모르게 계속 돈을 빌렸다. 급기야 한 친구와 금전 문제가 터졌고 그간 숨겨온 빚의 실체를 알게 된 내가 추궁을 하니까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진지하게 충고를 했더니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라며 화를 내고 내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폭력도 휘둘렀다. 그러고는 우리한텐 너희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라고 내뱉었다. 나는 100분의 1초 만에 이별을 결심했다. 그렇지만 그놈은 몇 년 지나서 대학 동창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집도 장만했으니까 그저
나와 궁합이 안 좋았을 뿐일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돌아가셔서 퇴직금이 많았고 본가 대출금도 보험으로 커버되었으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한 재산 남긴 것으로 보였을 터이다. 실제로 그 후 엄마의 생활에 경제적 불안은 없었다. 아직 젊었던 그가 은근히 기댈 생각을 했다 해도 어쩔 수 없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뭐라 할 수 없는 응어리가 남았다. 좋아하는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투는 건 괴로웠다. 그 기억을 좀처럼 떨치지 못하고 그 사람 이후에는 누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는 내게 돌진하는 나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까? 오빠는 순탄하게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얻었다. 영양사인 새언니는 시간을 요리조리 꾸려가며 일도 계속하고 있다. 오빠가 도쿄로 발령을 받자 기꺼이 본가에 들어와 살면서 엄마를 마지막까지 보살펴준 훌륭한 며느리다. 나는 되도록 시누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 썼다고 자부하는데 명랑담백한 새언니와는 말이 잘 통하고 조카들도 귀엽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쓸쓸한 엄마 곁에서 손자와 함께 살게 해주어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30대에는 나도 언젠가 오빠 부부처럼 결혼했으면 하고 동경했다. 그런데 40대가 되자 포기라기보다 나한텐 그런 인연은 없구나 하고 깨달았다. 내가 다니는 문구 회사는 오래된 기업이지만 대기업은 아니고 월급은 그럭저럭. 기혼 미혼 상관없이 장기간 근속하는 여직원이 많아서 마음은 편하다. 나는 커리어 우먼이 아니고 앞으로 눈부시게 출세할 일도 없겠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다. 취업한 게 버블 붕괴 전이라서 정말 운이 좋았다. 결혼 운은 없었어도 취직 운은 있었던 셈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당초에는 오빠 가족이 그대로 본가에서 살 작정이었지만 엄마 생전부터 뭔가 말이 많던 친가 쪽 어른들이 또 넉살 좋게 간섭하는 통에 새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애초 본가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구입할 당시에 중고주택이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돈을 들였던지라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여기저기 손볼 데가 늘어나던 터였다. 오빠 가족이 본가를 떠나기 전 다 함께 모여서 조촐한 이별 파티를 했다. 한창 까칠한 10대의 남자 조카는 쑥스러운지 좀 무뚝뚝했지만 새언니와 여자 조카는 눈물 또 눈물을 흘리며 추억들을 풀어놓았다. 오빠네 새집은 새언니 친정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 위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께 실컷 효도하며 살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제 전반은 오빠에게 일임하고 불단은 내가 모셔왔다. 제일 가까운 역에서 본가까지 가는 길은 내가 자전거로 통근 통학하던 때와는 완연히 달라져서 잠옷 떠들썩했다. 그 덕에 땅값이 오른 것도 친가 쪽 어른들이 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새 새로운 가게가 또 생겨서 윈도우 쇼핑을 해가면서 즐겁게 걸었다. 본가에 도착을 해보니 현관 앞 계단에 한 여고생이 혼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통학용 가방이 놓여 있다. 어째서 고등학생이라고 단언하느냐고? 그야 내 모교의 교복을 입었으니까. 체크무늬 플리츠 스커트와 블레이저 긴 모양이 특이해서 바로 알아보았다. 그런데 잠깐만. 나의 모교는 공립고등학교지만 10년쯤 전에 제도 개혁 때 단위제로 바뀌면서 교복도 폐지되었을 텐데. 최근 10대 여자애들 사이에 구제 교복 입기가 유행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는데 여고생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다.
3미터쯤 떨어진 채 우리는 얼굴을 마주했다. 놀랍게도 그 여고생은 바로 나였다.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의 나. 7월 생일이 오면 16살이 되는 15살 때의 나. 고등학교 1학년인 나였던 것이다. 머리는 쇼트커트, 무스를 듬뿍 발라서 억센 머릿결을 잠재웠다. 코 주변에 주근깨가 가득하다. 10대, 20대의 나를 죽도록 고민하게 했던 주근깨는 지금은 평범한 기미가 되어버려서 딱히 신경 쓰지 않게 된 대신에 주근깨 귀여워 라는 말도 들을 일이 없어졌다. 그 여고생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나를 손가락질했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입을 열어 10대인 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맞네. 타임슬립한 거. 30년 전이면 본가는 리모델링한 직후였다. 내가 다닐 고등학교가 결정된 다음에 부모님이 집을 장만했으니까 이사와 진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지금 2층 집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낡았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도 급속히 늙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볼품이 없다. 15살의 나는 우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아무튼 집에 가보자. 아무라도 가족을 만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었는데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역 근처의 스타벅스에 일단 자리를 잡기로 했다. 15살의 나는 귀찮으니까 이하 나로 부른다만 당연히 스타벅스 커피도 신기하고 괜히 긴 음료수 메뉴도 재미있어서 대박, 완전 대박. 미래의 일본에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커피숍이 있구나 라면서 흥분했지만 그리고 커피숍이란 말은 이제 거의 사어가 되었어. 카페라고 하거나 프랜차이즈 가게 이름으로 말해. 스타벅스, 도토루, 벨로체 뭐 이렇게. 과거에서 온 나도, 과거의 자신을 만난 나도 별로 허둥거리지 않는 것은 한 권의 청춘 소설 덕분이다. 나는 그 책을 잘 기억했고 내 가방 속에도 들어 있었다. 내가 작은 악녀였던 무렵이라는 책이다. 당시 인기 있던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 타임슬립 로맨틱 코미디다. 주인공은 마침 15살의 여고생. 등굣길에 우연히 타임홀에 떨어져서 20년 후 세계로 날아간다. 거기서 평범한 직장인이 된 35살의 자신이 잘생긴 연하 남자친구에게 교묘히 말려들어서 돈을 털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헤어지게 만들려고 작은 악녀로 비운진의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든다. 이 소설의 특색은 주인공이 과거에서 미래로 날아왔기 때문에 이른바 타임 패러독스가 일어날 걱정이 없다는 설정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미래의 자신을 만나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로 한번 만나서 그쪽 남친은 돈이 목적이지 그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설득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빠진 데다가 결혼에 안달난 미래의 자신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작은 악녀가 되는 것이다. 애초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는 데다가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친구는 즉각 작은 악녀를 쫓아다니게 되지만 돈줄 역할인 미래의 자신과 헤어질 생각도 없다. 파렴치남을 혼내주고 미래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주인공은 분투한다. 그러는 사이에 여기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앞으로 스스로 이 파렴치남과 사귀지 않게 조심하면 되잖아. 아니, 뭐랄까. 35살까지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런 파렴치남 좋은 일만 시키는 미래의 나라니 너무 불쌍하잖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미래의 나의 사정 따위 내버려두고 빨리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자. 무슨 방법이 없나? 파렴치남을 잘 구워 삶아 불편 없이 생활하면서 타임홀의 출연 장소를 찾던 중에
미래의 대학 동급생인 이과 수재가 일하는 양자물리학연구소에 타이몰 생성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수재 이과남의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접근을 해보니 마침 그는 미래 자신을 짝사랑하지 뭔가. 좋았어. 그럼 둘을 붙여주자. 그리고 난 과거로 돌아간다. 뭐 대충 이런 줄거리의 소설이다. 나는 카페라테와 도넛을 사서 과거의 나와 마주 앉았다. 배가 고팠는지 과거의 나는 맛있게 먹는다. 너 어떤 상황에서 타임슬립 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을래? 내가 말을 꺼냈다. 이게 공들인 사기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입술에 흰 설탕을 묻힌 채 과거의 나는 고를 낸다. 사기? 아줌마, 돈이 그렇게 많아? 과거의 자신에게 아줌마 소리를 들을 줄이야. 성실하게 일해왔으니까 저 죽은 그럭저럭 괜찮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도 있고. 이런 말을 무방비로 해버리는 나는 눈앞에 과거의 내가 과거의 자신임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도 돈 얘기는 하지 않는다. 첫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그게 내 인생의 철칙이다. 과거의 나는 다른 대목에 반응했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돈이라고? 맛있게 먹던 도넛을 황급히 삼키더니 그럼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내가 웃어버렸다. 그야 그렇지. 나 45살이야. 아빠도 엄마도 평균 수명보다 일찍 가시긴 했지만. 45살? 과거의 나의 눈가에서 핏기가 사라져간다. 뭐가 그렇게 충격일까 생각하는데 딱딱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다. 45살에 내가 아줌마처럼 된다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다. 뭐랄까 심히 당혹스럽다. 누구나 나이는 먹잖아. 게다가 피부 나이 테스트에선 실제 연령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거든. 김이 천진데? 너는 죽은 게 천지고. 아니, 우리 왜 말싸움을 하는 거냐? 아줌마, 설마 결혼은 했지? 머뭇 이 질문이다. 아니, 나 독신이야. 막 삼킨 도넛을 토해낼 것 같은 기세로 과거의 나는 우욱하며 신음을 흘린다. 안 팔리고 남았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는 네가 한 그 말, 응? 성희롱이나 아니면 정신적 폭력에 해당돼. 뭐라고? 아마 30년 전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 설명을 위해 검색해보려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자. 그게 뭐야? 전자계산기야? 하고 묻는다. 아참, 그렇지. 얘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휴대전화도 없는 시대에서 왔지. 있지. 나는 테이블에 몸을 내밀고 과거의 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독신이고 결혼한 적도 없어. 아니 뭐랄까 프로포즈 받은 경험이 없다고. 아이도 없고 평범한 문구 회사에 고참 소리 들으면서 다녀. 연봉은 그럭저럭. 아파트에 사는데 내 집은 아니야. 카나리아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 이 말을 듣자 과거의 나는 완벽하게 창백해졌다. 떨고 있다. 이게 바로 나야. 너의 미래지. 가차없이 나는 계속했다. 너는 불만일지 몰라도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해. 잠깐 동안 우리 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과거의 나는 설탕 묻은 손바닥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다. 식은땀을 흘린다. 혹시 못생겨서? 하고 낮게 물었다. 뭐라고? 못생겨서 인기가 없었냐고. 아무하고도 사귄 적이 없어?
맨날 차이기만 한 거야?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자 과거의 나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죽고 싶어. 죽으면 곤란해. 살아. 싫어. 이런 파삭파삭한 아줌마가 되느니 확 죽어버릴래. 계속 훌쩍훌쩍 우니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 쪽을 흘금거린다. 빨리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내가 말했다. 네 시간대로 돌아가서 악몽 꾸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 하루하루를 쌓아 45살이 될 무렵에는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의 나는 이런 여자애였구나. 고교 시절의 추억은 있다. 사이좋았던 친구와의 추억이며 브라스 밴드 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일, 윤리 선생님을 살짝 좋아했던 일, 2학년 때 반에 여왕 기질의 아이가 있었는데 나하고 잘 맞지 않아서 반년쯤 왕따 비슷한 걸 당했던 일. 나는 예쁘지도 않고 특출나게 우수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학교 생활은 즐겁고 충실했었다. 고민은 죽은 깨. 그리고 키에 비해 발이 커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그 무렵에는 불만과 부족의 결정체였다. 하루하루 충실했다는 말로는 메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불만과 부족. 왜 나는 피부가 뽀얗지 않을까? 왜 나는 좀 더 여리여리한 몸매가 아닐까? 왜 나는 예쁘지 않을까? 못생긴 턱은 성형밖에는 답이 없나? 그리고 친구한테서 입이 거칠다라는 말도 들어보았다. 뭐든 너무 확실히 말해서 성격이 드세다고. 좀 고쳐보려고 얌전히 있었더니 요즘 음흉해졌다라는 뒷말을 들었다. 그런 불만과 고민은 언제나 피를 흘리는 상처 같았다. 그런데 그 피는 언제 멎었을까? 언제 아물었을까? 상처는 흔적을 남겼고 지금도 눈에 보인다. 아팠던 시절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시간은 친절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도 친절하다. 스스로에게도 주변에도. 한 가지만 충고할게. 돈관념이 헐렁한 남자는 조심해. 내가 말했다. 과거의 나는 놀란 것처럼 얼굴을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때가 되면 알게 돼. 빙긋 웃으면서 말하고 불쑥 걱정이 되었다. 지금 내가 과거의 나에게 충고를 해서 과거의 내가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귀어서 잘 풀려서 결혼을 하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가? 그것도 타임 패러독스가 아닐까? 근데 여긴 어떻게 왔니? 역시 소설에서처럼 타임홀에 떨어진 거니? 과거에 나는 종이 냅킨으로 얼굴을 닦고 가방을 부스럭거리며 뒤졌다. 이윽고 꺼내든 것은 웬걸 캔커피다. 특별활동 자유연습 가려고 집에서 나왔거든? 역에 가는 길에 음료수 사려고 보았더니 자판기에 희한한 캔커피가 있잖아. 희한할 수밖에. 이 캔커피는 지금 대대적으로 TV와 인터넷에서 신제품이라면서 광고 중인 커피다. 다시 말해 30년 뒤 미래의 물건인 것이다. 이걸 꺼내든 순간 핑하고 현기증이 일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 동네 모습이 판연히 달라져 있더란다. 그러니까 자판기에 캔커피를 통해서 미래로 왔다는 얘기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공터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서 있고 길 다니는 여자아이들 머리가 다 갈색이고 다들 이 전자계산기 같은 걸 들고 있잖아. 내가 테이블 한 구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린다. 근데 이거 진짜 뭔데?
매우 진화한 전화기이자 컴퓨터이기도 한 물건이야. 그때는 이미 PC라고 불렀던가? 나는 중얼거리고 웃었다. 언젠가 너도 자유자재로 쓰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지? 자판기는 같은 장소에 있었니? 응, 방향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럼 거기 가보자. 미래에서 온 캔커피가 타임슬립의 열쇠였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열쇠도 같은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집에서 역까지 가는 도중이어서 다행이다. 학교까지 가버렸으면 더 곤란했을 거야. 나의 모교는 제도 개혁 때 새로 지어져서 외관도 달라졌던 것이다. 장소는 기억해? 그럼 길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잔뜩 올라갔느냐? 편의점이라는 거 우리 동네에는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저기 저 멋진 미용실은 언제 생기냐? 아줌마 가본 적 있냐? 속사포처럼 물어보면서도 가족에 대해서는 초들어 묻지 않는다. 아빠도 엄마도 돌아가셨다 라는 얘기를 더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오빠 일은 궁금하지 않은가 싶었다가 아참 그런가? 그 무렵에 나는 오빠 따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질색했던 것을 떠올리고 혼자 소리 없이 웃었다. 특별활동 자유연습이라면은 브라스밴드부 말하는 거니? 응. 재밌어? 뭐 그럭저럭. 이제 막 들어가서 아직 잘 모르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서는 안 될 것 같다. 불안해하면서 내게 바싹부터 두리번거리는 과거의 나. 땀 냄새가 난다. 아, 젊구나. 과거에 내가 가리킨 자판기는 나도 본가에 올 때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흔해 빠진 자판기다. 대략 15종류의 음료수를 살 수 있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니 있었다. 있다. 벌써 오래전에 제조가 중지되어 지금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캔커피가 보스와 조지아 사이에 섞여 있다. 과거의 나는 바로 그 캔커피를 가리켰다. 평소에 늘 이걸 사. 나도 안다. 아니, 뭐랄까. 나도 기억한다. 우유가 듬뿍 들고 커피는 냄새만 나는 어린이용이지. 그렇지만 좋아했었다. 그래서 더욱 판매가 중지됐던 시기와 이유까지 기억한다. 사용된 첨가물에 발암 성분이 있다고 판명됐던가 해서 두 번 다시 세상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동전은 내가 내줄게. 이쪽에 두고 가는 건 없고. 잠잠해서 돌아보니 과거의 나는 가방을 품에 안고 무언가 우물쭈물하고 있다. 왜 그래? 아니, 이렇게 부랴부랴 쫓아버리지 않아도 되잖아. 무슨 소리를 꺼내나 했더니 이런 말이다. 우물쭈물하다가 못 돌아가면 어쩌려고. 이 캔커피는 지금 이쪽 세계에는 없는 물건이니까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가? 자, 130엔. 이제 캔커피도 100엔으로는 살 수가 없어. 동전을 쥔 채 과거의 나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내가 시원시원 말했다. 그 로맨틱 코미디와는 달리 나한테는 잘생긴 연하 남자친구도 없고 양자 물리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지인도 없어. 35살이 아니라 45살이고 10살 차이는 참 크다. 난 이미 연애보다도 평온하고 즐거운 실버 라이프를 시야에 넣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 과거의 자신에게 작은 악녀가 되어서 인생을 바꿔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10대 여자애들만 흘릴 수 있는 이성의 눈에는 묘하게 매력적일 테지만 동성 게다가
연장자의 눈에는 엄청 성가신 한숨이었다. 나 결정했어. 절대로 아줌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무언가 시들시들하고 칙칙하잖아. 라고 덧붙인다. 난 더 행복해질 거야. 연애도 확실하게 하고, 물론 결혼도 할 거고, 아줌마하고는 이제 안녕이야. 문득 타임 패러독스를 다시 떠올렸다. 이 아이가 변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가? 나야말로 안녕인 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잖아. 아니면 우리가 있는 세계가 분리돼서 각자 평행 우주에 살게 될 것인가?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의 연애를 주선하느라고 동분서주했던 저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거기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래도 지금 과거의 나와 마주하고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과거의 자신과는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없다. 그래, 그럼 안녕. 내가 쌀쌀하게 말하자 과거의 나는 돌아서서 존재하지 않을 터인 캔커피 버튼을 눌렀다. 몸을 구부려 그것을 꺼낸 순간 과거의 나는 아지랑이처럼 잠시 흔들리다가 사라졌다. 나도 일순 현기증이 느껴져 자판기를 짚고 버텨야 했다.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들자 예의 캔커피 견본이 들어있던 자리에 자스민티 페이트병이 들어있었다. 내가 때때로 사는 제품이다. 현재 나와 과거의 나의 조촐한 타임슬립은 끝났다. 갑자기 지금의 내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피피네라를 새 장에서 꺼내서 다이아몬드 같은 작고 새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살짝 쓰다듬어 주고 싶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 아무 일도 없이 장마와 폭염이 차례로 왔다 가고 조개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는 가을이 되었다. 신변의 변화라면 직장 선배가 병에 걸려 휴직하는 바람에 나의 업무가 늘었고 그 결과 야근이 잦아졌다는 것 정도다. 어느 날 오빠한테서 본가 택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뭐 이것저것 설명할 일도 있고 밥이나 먹자. 퇴근길에 긴자에서 만나기로 했다. 한창 반항기에 까칠한 남자 조카는 귀찮다고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 새언니와 여자 조카는 같이 온단다. 두 사람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가려고 조금 일찍 긴자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빠져나가 지하철 통로를 걷다가 청량음료 자판기 앞을 지날 때 문득 눈에 뭔가 들어와서 움찔 발을 멈췄다. 보스, 조지아, 이에몬, 그 틈에 기묘한 캔 음료가 하나 섞여 있다. 색깔로 보건대 커피인 것 같은데 캔에 인쇄된 문자가 이상하다. 일본어가 아니다.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한글도 러시아 키릴 문자도 아니다. 아라비아 문자하고도 다르다. 아무튼 지금껏 살면서 본 적 없는 문자다. 혹시 이게 미래에서 온 캔 음료인가? 뭐지? 수십 년 뒤 미래,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바뀌어버린다는 건가? 에스페란토였던가 세계 공통어 있잖아. 그런 세계 공통 문자가 탄생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저 이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는 건가? 자판기에서 눈을 돌리고 나는 걸었다. 걸음이 점점 빨라져 이윽고 가볍게 달리기 시작한다. 나는 모른다. 그런 미래의 일 따위 모른다. 누구든 호기심 많은 사람이 타임슬립 해보면 될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당분간 자판기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지. 편의점 음료로도 충분하잖아.